고퀄리지 박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트 도구 기초와 활용이라는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자, 사이트 도구라는 건 무엇이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앱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는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뭐 엑셀 작업을 하거나 워드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웹사이트를 코딩 없이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사이트 도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빠르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글 앱스와 똑같이 계정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들을 제작할 때 보통 비슷한 레이아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사이트 도구에서도 역시 이럴 때 쓰라고 다양한 템플릿과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걸 이용한다면 웹사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구글 사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계정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로 들어가시려면은 그 주소창에 site.google.com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저희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둑판 오른쪽 상단에 바둑판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사이트 도구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 도구를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맨 위쪽 상단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고요. 여기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게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0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템플릿들을 클릭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5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템플릿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주제에 따라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용하는 게 개인 계정이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료 계정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팀 내에서 그 해당 계정 안에서도 그 사이트 도구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디자인을 가진 웹사이트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 크게 여기 사이트 도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제목을 입력하는 쪽 부분을 보시면 상단 툴바라고 하는데 상단 툴바 영역이 존재를 하고요. 가운데에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이 페이지를 조작을 해서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페이지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삽입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영역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거나 테마, 좀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선 여기 제목 없는 사이트 이쪽에 이동하셔가지고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팅 IT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사이트 제목을 입력하자마자 바로 본문 쪽 왼쪽 상단에 사이트 로고처럼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텍스트만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미지 로고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로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하는 법 알아봤고요. 저희가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는 플러스 버튼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 툴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은 마지막에 했던 작업을 취소하거나 되돌리거나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PC와 핸드폰 같은 아이콘이 존재를 하고 있죠. 요거는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최근에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PC에서도 확인을 하고 태블릿에서도 확인을 하고 핸드폰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총 3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는 PC에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검은색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는 이쪽은 P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운데는 태블릿 사이즈일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왼쪽에서는 핸드폰 사이즈, 휴대폰 사이즈일 때 내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서 종종 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총 3가지 화면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 옆에는 그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 거는 다른 사용자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구글 워크스페이스 혹은 구글 앱스를 사용할 때 장점인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톱니바퀴가 있는데 톱니바퀴 아이콘은 보통 설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버튼 한번 눌러보면은 왼편에 총 5개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탐색은 뭐냐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맨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또는 메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 IT 지원센터를 좀 보면은 이쪽 위쪽 부분 센터 소개나 센터 활동 소식 후원 요런 쪽에 위치한 거를 내비게이션이나 메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는 사이트 도구에서는 탐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보면은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상단에 배치를 하고 싶으면 위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왼쪽 측면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측면 쪽에 위치시키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거를 흰색, 검은색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요 검색 설정은 현재 사이트 안에 있는 내용들만 검색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구글 계정을 바탕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구글 계정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 내용도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직 컨텐츠로 설정을 하시면 요 사이트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계정을 비롯해서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파일을 검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못하게 하시려면 숨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탐색 같은 경우에서 검색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로고와 파비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로고는 저희가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업로드를 통해서 내 PC에 있는 이미지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뭐 선택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올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뭐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이제 단체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를 하니까 단체의 이제 로고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비콘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에서 탭으로 가시면 맨 위쪽에 보시면 그 브라우저 사이트의 이름 옆에 아이콘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요런 거를 파비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탭에 위치한 아이콘을 변경하고 싶을 때 파비콘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에서는 로고나 파비콘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뷰어 도구는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그 페이지 상에서 간략한 내용들,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조금 보게 되면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여기 인포메이션 같은 게 뜨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할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뷰어 도구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 분석 같은 경우가 사이트 도구를 사용할 때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하면은 사이트에서 방문하는 사용자나 사이트가 어디에서 어떤 도시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지, 그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인지, 뭐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글 애널리틱스 도구와 연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분석이 가능해서 구글 사이트 도구를 사용을 하신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는 거 없이 그냥 아이디를 통해서 연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지사항 배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팝업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맨 위측 상단에 저희가 공지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에서 설정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 탐색 부분하고 뭐 브랜드 이미지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요 배너 설정하는 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오른쪽 옆에 보면은 더보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웹사이트의 어떤 버전, 변경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고 사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으면 게시라는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셔야 웹사이트 URL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웹 주소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웹 주소 바로 아래에 이렇게 최종적인 웹사이트 URL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URL을 통해서 접속을 관리할 수 있고요. 이 웹사이트를 누가 보게 할 것인가를 이런 관리 버튼을 눌러가지고 권한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한을 설정해 주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게시하길 원하는 웹 주소를 입력하고 이 관리를 통해서 권한을 모든 공개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면은 어느 누구나 다 그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최종적으로 게시 버튼을 눌러주면 이 해당 웹사이트 주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설정 좀 설명드리면,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구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저희 웹사이트를 그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개한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게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주소창에 보시면 저희가 설정한 대로 이렇게 해당 URL로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를 한 이후부터는 여기에서 게시 오른쪽에 있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게시된 사이트를 볼 수도 있고요.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툴바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그 본문 페이지와 관련된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페이지에는 이렇게 머리글이 미리 들어가 있고요. 이 머리글을 변경하고 싶을 때 유형을 선택해서 이 머리글이 차지하는 비율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한 칸을 다 차지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대형 배너는 그것보다 조금 덜 차지하게, 그냥 배너는 저희가 훨씬 더 적게 차지하고요. 제목은 그냥 글씨만 나타내는 정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유형을 요새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표지 이렇게 다 차지하는 거를 이용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점점 배너 사이즈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요거는 그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머리글을 설정을 하시면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내용의 컨텐츠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양쪽에 점 두 개가 있는데 요거에 마우스를 위치를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그 점을 누르고 드래그를 할 때
칸이 12개의 칸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개에서 내가 몇 개 칸을 차지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2개 칸이 나오는 이유는 보통 대부분의 이제 웹 디자이너들이 레이아웃을 짤 때 웹사이트가 보통 12개 칸이 있다라고 가정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2개 칸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몇 개의 칸을 위치시키겠다라고 설정을 해서 좀 비율도 생각하면서 쉽게 웹사이트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사이즈와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머리글을 저희가 만약에 해봤다라고 하면은 바닥글도 있어야 되겠죠? 푸터라고 얘기하는 건데 마우스를 아래쪽에 위치시키면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바닥글을 추가하게 되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보통 카피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단체 주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조작하실 때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글꼴대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페이지는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이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서 보면은 삽입, 페이지, 테마라는 곳이 있는데 테마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에서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질 사이트의 디자인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미리 설정을 해놓은 테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설정할 때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나 디자인이 사실은 그렇게 좀 뛰어나지 않아서 보통은 테마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테마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으신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도 이제 로고를 추가할 수가 있고 배너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배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글 배경 이미지로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과 로고와 배너 이미지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테마에서 사용할 색상들, 주요 색상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설정된 색상을 바탕으로 스타일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단체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요거를 이제 헥사값이라고 하는데 요런 헥사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총 3개의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요걸 바탕으로 저희가 좀 디자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색상을 3가지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색상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은 글꼴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제목은 어떤 글꼴을 쓸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보통 한글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사용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글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기 위쪽에 글꼴 더보기라는 곳이 있고요. 글꼴 더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할 수 있는 글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모든 문자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글꼴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글 글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웹사이트에서, 사이트 도구에서 원하는 한글 폰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꼴 더보기로 추가를 했으면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글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문은 조금 작을 필요가 있으니까 오픈 산스에서 약간 굵게 정도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에서는 색상 2가지, 색상 3가지를 선택하고 제목과 본문에 대한 글꼴을 미리 선택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 만들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테마 이름과 거기에서 저희가 설정한 색상에 대한 추천,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한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저희가 방금 선택한 텍스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탐색은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뭐 이미지를 집어넣다던가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요 버튼과 관련된 설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격 같은 경우는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A와 뭐 팔레트 같은 것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테마까지 설정이 된다면 기본적인 디자인과 글꼴에 대한 세팅을 마무리한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페이지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좀 편리합니다.